먼저 재정 독립의 의의인데요. 재정 독립이 뭐냐 도대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립입니다. 자립. 기존의 교회 전체 예산에 청구해서 사용해 왔던 방식에서 이제는 청년들이 헌금한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립해서 운영된다라는 게 가장 처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치입니다. 이제 재정 독립이라고 하면은 자립에 더불어서 자치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헌금 개수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과 집행 감사 그리고 재무와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재정 관련해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참여입니다. 참여. 앞에서 말씀드린 자립과 자치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청년들이 직접 주인으로서 참여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재정 독립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개념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대 효과를 저희가 한 7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교역자분들과 소수 리더들이 어떤 주체자로서 있고 다수의 청년들이 이제 참여자로서 사역에 참여하는 방향이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재정적인 부분, 자치를 통해서 또 참여를 통해서 사역을 개발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산 부분은 누군가가 잘하고 계시겠지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예산에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부분들을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고 공유받으면서 우리가 또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청년들이 더 다양한 사역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역을 편성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확인해내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러한 행정 구조를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재정 영역의 신앙 경험 증대입니다. 교회 재정에 직접 청년들이 참여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개인의 삶으로도 재정의 영역이 신앙 경험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기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운영위원회 청년마을 재정 독립 자치 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 독립 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 보자라는 내용들을 운영위에서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제 재정 독립 추진 소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또 고민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9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재정 독립과 자치 운영 시행 규칙안이 작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12월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시행 만들어진 규칙안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하겠다 해서 2기를 결성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4월부터 8월까지 교회 내외의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담임 목사님과 내부적으로는 여러 교육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뭐 희년은행이나 또 기윤실 또는 실제로 청년들의 재정 독립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지 다양한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최소한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재정 독립 공개 설명회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일정은 이제 총회 전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설문과 의견을 좀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정기 총회를 통해서 재정 독립과 관련된 최종 내용을 좀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앞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행정적인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지고 어떤 조직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하는데 한 가족원이 이제 조선 가정과 관계된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뭐 당장 사역 형태는 아니겠지만은 내 주변에 조선 가정이 발견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런 마음에 좀 울림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다라고 했을 때 뭐 그 가족원들끼리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그 안에서 조선 가정과 관련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지체들이 뭐 2명, 3명 이렇게 3, 4, 5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되게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청년 마을 안에서 현재 같은 경우로는 이제 사역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정이 사실 소화되게 되는데, 이제 재정 독립이 되면은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우리 가족원들 또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들이 생겼다 했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 운영위로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교역자 혹은 그 소수 리더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번 년에는 어떤 사역을 할지 이 소수에서 찾고 만든 후에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청년들이 각각 주도적으로 사역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행정적인 모습 자체가 좀 바뀌어진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사역을 이렇게 찾고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였다면은 다시 시작한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육을 좀 받고 싶냐라는 설문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 기존보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양육에 참여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울리치도 오늘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난민에 대한 도움 또는 인도네시아 언어 지원 사역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청년분들께서 삶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을 돕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양화되고 있고 각 생활마다 너무나도 다르고 일상에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웃의 형태도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이제 그릇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